가만히나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장 초반에 하도 재미가 없어서 그냥 장을 보지 않았는데 장 막판에 약간 상승을 해준 이유를 굳이 찾아보니까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생산 차량 2년간 부품 관세 완화, 관세를 조금 완화시켰다. 그러한 이유로 나스닥이 조금 오른 것이 아닌가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은 월요일, 화요일은 그 눈치 보기 장세다. 드디어 오늘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나스닥의 초단기적인 이 상승의 기류를 상승의 추세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다시 지루한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냐 오늘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굉장히 좀 내리면서 반도체 쪽에 재를 뿌렸다.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항상 재를 뿌린다. 진작에 좀 상패를 해줬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고요. 너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지수는 38. 이제는 공포지수가 뉴트럴로 가는 길목에 얼마 남지 않았다. 푸드크롭션 0.79. 푸드크롭션이 살짝 좀 올라졌네요.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표의 날인데 먼저 GDP가 나오고요. 그리고 PCE 물가지수 노무라는 0.0으로 전혀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인베스팅 예보는 0.1. 그런데 예보가 0.1인데 노무라는 0.0으로 예상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도 0.0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증시를 끌어줄 만한 호재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젠. 저번에도 CPI도 낮게 나왔는데 증시를 끌어올리진 못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관세 이슈가 너무나도 창궐해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지 못했으나 지금은 현재는 어떤가? 관세가 약간 수그러들었다. 트럼프가 말을 조금 아끼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PC가 0.0 예보보다 낮게 나온다고 했을 시 증시를 약간 좀 끌어올려 줬다가 다시 한번 장중에 지지부진하게 내렸다가 장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의 실적으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된 재미없는 구간을 펼쳐질 수 있겠지만 실적의 방향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나스닥이 단기 상승 추세로 변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 국면으로 갈지.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가 최근에 멤버십 회원님들께 골드 숏을 조금 같이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좀 재미가 없어요. 골드 숏이. 계속 골드가 4시간 봉상 계속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며칠째 골드 우리 숏도 변동이 없다. 현재 오늘은 약간의 좀 뭔가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계속된 한 20% 언저리의 수익권으로 있다. 여러분 골드 숏 같은 경우는 골드가 내리면은 골드 숏이 오르는데 문제는 이게 3배라는 거예요. 3배. 괴리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20%의 수익률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 물론 며칠 전에도 20%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결정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골드 차트를 보면은 지지선 그어드렸죠.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의 추세로 변하면서 골드 숏도 오르겠지만 지금 뭔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오늘 밤 좀 제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직 골드 숏을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보셔도 되겠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연일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빅스 지수가 하락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하락을 보이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나스닥이 단기 상승의 추세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 나스닥이 상승의 추세로 변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오늘이 그래서 운명의 날이라는 거죠. US100 나스닥 지수 지금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중기 하락의 채널 이 상단에서 완전히 지금 주차를 했다. 그리고 단기 상승의 추세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에서 여전히 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5일선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 운명의 날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을 만큼의 애매한 위치에 캔들을 위치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일단 낫습니다. 보유 물량, 롱의 물량은 일단은 홀딩의 개념으로 가되 관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매수 타이밍은 만약에 조정이 왔을 시 단기 상승 추세의 하단선에 위치를 하거나 이때 조금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21선이 비로소 상방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갖고 숏을 치는 것은 말리진 않겠으나 먹을 자리가 크지 않다.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호조로 이 빨간색 선 저항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관망을 하시되 내려오면 산다. 올라가면 즐긴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TQ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가 힘이 너무 없어요. 엔비디아가 좀 힘을 내줘야 검정색 저항선을 조금 뚫어줘야 나스닥도 좀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텐데 엔비디아가 너무 힘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선이 실로 오랜만에 평평해지고 있다. 이때도 21선이 평평해졌었죠. 그리고 검정색 저항선을 뚫자마자 상승.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빨간색 지지선 빗각으로 그었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다. 엔비디아가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반도체
반도체도 5일선은 이탈하진 않았으나 조금 힘에 붙인 모습. 21선 아직 평평하게 만들진 못했고요.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하락을 한다면은 21선을 지지받는 순간에서 추매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속술도 마찬가지고요. 속술을 매매하시지만 반도체 1배 차트를 보고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힘이 조금 좀 붙이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종가 마감 기준 285달러를 유지해줬다는 것은 여전히 테슬라를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좀처럼 200일선,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어느덧 과매수권에 와 있고요.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와 있냐? 이때도 과매수권에 와 있었으니까. 테슬라가 200일선을 돌파한다면 빅테크 중에 최초로 200일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매물대가 없다. 그래도 현재 테슬라의 추매는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TSLL, TSLT, 테슬라 본주를 갖고 있고요. 본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홀딩해 왔기 때문에 약 50% 후반대의 수익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최초로 200일선을 넘을 수 있겠느냐? 이번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오르더라도 저는 넘긴다고 보고 있어요. 숏의 보조지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숏이 스토캐스틱이 좀 과도하게 내렸다. 이제는 스토캐스틱이 한 4 정도까지 내리면은 조금 살짝 좀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롱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4 정도까지 내렸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애매한 자리에서 롱을 추매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보유 물량은 일단 홀딩의 개념으로 가되 쳐내리면 롱을 산다. 숏을 산 것도 말리진 않겠으나 단기 트레이딩을 잘해야 된다. 키움전사 중에서는 속슬, SQQQ, MSTG, 키움전사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 키움전사도 아는 거죠. 지금이 변곡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코인베이스 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내려오더라도 이 지지선을 지지하고 올라주면은 계속된 상승의 추세이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뭐 좀 지루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뭐 그냥 다 지루해요. 안 지루한 게 없다. 비트코인도 지루하게 횡보 중이다. 피로감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는 캔들. 비트코인은 현재 추매할 자리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소한 21선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기간 조정을 보이느냐 가격 조정을 보이느냐, 어쨌든 200일선에서는 한번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 내리면요 기간 조정으로 올라와서 터치하느냐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내려와서 터치하느냐, 어쨌든 비트코인은 내릴 때 한 번 더 올해의 마지막 추매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그 지점은 21선 캔들이 21선을 터치하느냐 아니면 200일선을 터치하느냐, 그 지점에서 마지막 추매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게더리움은 가격 변화가 없네요.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그어드린 빨간색 선, 지금 계속적으로 돌파 트라이 하다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이탈하자마자 급락이 나왔던 빨간색 선,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고 하면 이제 빨간색 선이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 선을 기준으로 조금 매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식은 원래 이렇게 좀 지루한 겁니다. 최근에 월요일 화요일 장이 원래 주식시장의 진짜 얼굴이다. 원래 좀 지루하면 견디고 천일일 때 매수하고, 매수는 언제나 음봉이다. 급격하게 부자가 되려고 시드를 올인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 올바른 매매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망하는 이유는 시드를 몰빵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매매의 기준은 약간의 매크로와 뉴스 뭐 이런 거죠. 약간의 뉴스 매크로와 그 뉴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차트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더시저의 멤버십. 변곡이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뭐 어때? 좀 아프지만 나 안 죽었음. 패배하면 또 어떤? 이게 인생이 끝이 아닌데, 주식시장이 미친듯이 출렁이지만 주식시장은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 자본주의의 근간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차트를 공부해야 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